얼마 전에 문재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SBS 그 이제 사회자가 SBS 뉴스 사회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짧게 짧게 자기 공약과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건지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한테 물어봤죠.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문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뉴딜 정책을 성공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러면은 뉴딜 정책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다 접목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라고 끝이었어요. 그러고는. 첫 번째 놀라운 건 그거고 두 번째 놀라운 거는 이재명이 자기가 늘 그 이제 방송에서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잡게 됐을 때 정치 공약으로 펼친 내용이었거든요. 그 뉴딜 정책이라는 건.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또 말했었고.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추구하는 게 루즈벨트 뉴델 정책인가 보다 한국형 뉴델 정책인가 보다 하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문재인이 나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평소 때도 무슨 탄핵 전국에서도 뭐 탄핵은 뭐 꼭 뭐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뭐 이리 뒤에서 그냥 주섬주섬 믿더니 분위기가 또 탁 탄핵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확실히 뭐 뭔가 이렇게 윤곽을 보이니까 뭐 탄핵을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턱 나오고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사에 뭔가 모르게 정책이 이렇게 선명하지도 않고 말도 항상 그냥 느릿느릿한 것이 무슨 질문을 하면 답도 정확하게 안 하면서 뭐 하나 얘기하면은 이재명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것만 해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청년 수당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청년 수당 그거 성남시에서 실행해가지고 완전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 중에서도 청년 배당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 포퓰리즘이라고 온갖 비난을 다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그거 좋은 정책이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고 꼭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갖다가. 그 늘 따라쟁이 그런 별명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생각이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완전 백지 상태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백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냐 문재인냐 갖고 정말 고민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계속 싸울 때마다 이제 어떤 결론을 얻을 때마다 나는 안철수보다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문재인은 맨날 뭐 얼렁뚱땅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매사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뭐 그래도 여론이라든지 뭐 당 장악권이 워낙 세서 그런지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해가지고 당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당을 맡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김선숙하고 김수미 사건을 보면서 리더십이 좀 떨어지고 또 이제 자기가 뭘 정책을 펴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밑바탕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정치꾼들한테 휩쓸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기 생각은 좋지만 그 생각을 펼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뭐 나라 살림 맡겠다가 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인재가 없나 하고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우병우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사건 터지면서 탄핵 국면에 접어들 때 완전히 선봉에 섰던 이재명. 그 전에 그 사람이 나도 이제 중도파인데다가 그 이재명을 이제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퓰리스트인갑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포퓰리스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또 연구 검토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사람이면 좋지만 안 좋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을 탐구를 해본 결과 그 사람에게는 정의라는 게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뭐 그러면은 뭐 안철수는 없고 뭐 문재인은 없고 뭐 이재명만 있느냐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세 사람 다 어느 정도 정의는 가지고 있어요. 이 새누리당 사람들이 정의가 없죠. 그야말로 돈이 되는 쪽으로 그냥 무조건 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예, 서로 간에 그냥 흡혈귀처럼 그냥 그러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예, 그 사람들 정말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새누리당, 친박당, 특히 친박들. 그런데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뉴딜 정책을 이 사람이 자기가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도 공격받는 거죠. 이건 거의 전투라고 말인 거죠. 이재명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전투다, 전쟁이다, 기득권자들과의 한판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주 선명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이미지를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그냥 완전 별로 한 일도 없는 문재인이 그냥 아주 그냥 뭐 대단히 뭐 한 것처럼 점수를 얻는 거예요. 이재명은 오히려 무슨 뭐 종복이니 무슨 포퓰리스트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누가 그런 공작을 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는데 말입니다. 군대 말하는 스타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유감스럽죠. 하여간 적폐청산 이거는 전쟁 뭐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 이걸 갖다가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희정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모두 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모두 포용하는 거. 예. 모두 포용하는 건 쉽죠. 그 쉬운 거를 하는 사람을 정말 잘한다 하면서 점수를 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론 조작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론들이 또 조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새누리가 나중에 잘못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러고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어, 뭐 포용은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있죠.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한 뭐 A와 건강한 B, 건강한 A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지금 환경이 더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간다.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포용 정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완전히 탄핵이 될 한 당이 일을 잘못해가 탄핵이 될 정도까지 왔는데 그 당을 포용한다? 그러면은 그 당이 추구해왔던 그 지금까지의 정치 형태 예를 들면 녹색 성장 그 다음에 무슨 창조 경제 그거라는 걸 이름만 그려서 하지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완전히 우리 국민들 완전히 그냥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 그걸 완전히 골마가지고 지금 안에서 썩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고 살이 그냥 차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썩죠. 그거는 정치나 사회나 모든 게 다 진리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좋죠. 무조건 정권 잡기에는 좋죠. 새누리당 지금 완전히 형편없는데 거기 있는 반기문 표 자기가 다 받아가겠다. 그리고 중도파들 뭐 크게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다 자기가 받아가겠다. 그런 전략 너무너무 쉽고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 좋은 전략이죠. 안 좋은 거죠. 지금까지 새누리 저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그거를 갖다가 포용하고 그냥 가겠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다? 너무너무 쉬운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상처를 도려내는 것 너무 아픈 행위죠. 그러나 도려내서 새살이 차올라와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뉴딜 정책 이 하나를 보면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지만은 어땠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늘 남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최순실이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무슨 악마의 나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 돈이 최고. 어, 완전히 무슨 뭐, 그뭐 포로포폴 그런 걸 맞으면서 그냥 아주 쾌락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 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발상,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지도자급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뭐 니도 맞고 니도 맞고 니도 맞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정치를 갖다가 디어플 한 판의 송구를 어떻게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안희정이가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진짜 중도라면은 뭐 이거 뭐 안빠하고 뭐 이 박사 오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중도 말입니다. 우리 중도들은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아니고 이 루즈벨트 이 가는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 가족인데요. 이 정의로움으로 완전 똘똘 뭉친 가족이에요. 예. 이 사람은 옛날에 미국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을 다 지정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의 자연보호가 너무 잘 되죠. 너무 잘 돼 있죠. 사람들이 가면은 경탄하죠. 만약에 그 역시도 그렇게 안 했으면 거기다가 또 뭐 돈 되는 거 한다고 이것저것 해버리면 그 자연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그걸 그대로 다, 예,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대통령 출마하기 전, 예,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니면서 어, 그 야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대요. 자연의 아름다움. 이 자연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걸 실행을 했어요.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예, 시오도르 루즈벨트.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도에 그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정말 유능하고, 예, 또그 이제 그 우파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예, 거대 기업들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국민들을 고루 잘 살도록 만들어준 어떤 초석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부인인 이 엘리노아 루즈벨트가 이제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 뭐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 힘든 곳은 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한테 보고하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부가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하거든요. 플레이어를 해가지고 미국을, 예, 미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던 정말 훌륭하신 대통령들이에요. 대통령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금 이제 제일 지켜보는 이유가, 예, 이 사람은 똑똑하고 또 치고 나가는 어떤 능력도 있고 또 따라쟁이가 아니에요. 이거를 뉴딜 정책도 자기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예, 성남시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본 사람인 게 분명한 게 말 속에 확신이 쫙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믿음이 가는 거죠. 하여간 지금 이제 경선이 코앞인데 이 사람들이 이 토론을 하러 나와야 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문재인이 나오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너무너무 말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거리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무서운 건지 왜 안 나오려고 하겠어요? 어, 이뭐 빠른 시간 안에 안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나오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도파가 많은데 어, 완전히 무슨 박근혜식으로 거저 먹겠다는 건지, 자기가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뜨등거리는 모습 보여가지고 괜히 또 손해 볼까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나를 한번 보고 지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는 하여튼 이번에는 더 이상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 결선 투표가 더 이 결선 투표 이제 좀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 후보자들을 빨리빨리 불러내야 됩니다. 하여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바이.